자, 저희가 진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300회는 엄마 얘기 한번 해보려고요. 엄마는 사실 자식이 몇 살이든 걱정되고 물가에 내놓은 애 같고 60살이 넘었는데도 차 조심하라 그러고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엄마가 돼 보니까 그냥 하는 얘기인데 전화해 들으면 잔소리로 들리겠구나를 이게 느껴요. 그런데도 나도 모르게 입에서는 이미 나가고 있더라고요. 언제나 끊이지 않는 잔소리 이야기를 우리 꽃 중에 꽃 심지나 마담님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예뻐요. 민혁 개그우먼. 엄마도 살 뺐는데 넌 왜 못 빼니? 뭐냐만 먹어. 이렇게. 전 사실요. 친엄마시죠? 친엄마죠. 네. 저랑 똑같이 생겼고요. 저희 친엄마인데 사실 제가 결혼할 때 좀 약간 사대로 결혼했어요. 진짜? 몸무게 앞자리가 아니야, 그걸 알지만. 후반대긴 하지만 사대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그때 우리 엄마가 결혼식 날 드레스 입은 저의 모습을 보고 좀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예쁘니까. 너무 예쁘게 우리 딸이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축하받으면서 시집간다고 좋아했는데 두두두둥 그러고 난 뒤에 제가 마음이 편한 거예요. 시집 오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너무 이제 일도 잘 풀리고 남편도 잘해주고 남편 일도 잘 풀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그저 그렇게 좋아서 살이 찌기 다시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제가 아무리 그래도 그 통통함을 넘어선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28kg가 찐 거예요. 거기서. 애 한 명이네요. 그러니까 임신을 안 하고 28kg가 찐 거예요. 네,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17kg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초등학생 그거 막 한 명이 넘는 그럼 지금 79kg? 70 한 7, 8까지 쪘었어요. 네,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 이게 한 10몇 킬로 뺀 거예요. 미안해요. 나쁜 줄 알았어.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살이 점점 찌는데 저희 이제 부부가 막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누구의 결혼식이라든지 뭐 행사장 이런 데 갈 때 항상 이제 같이 가는데 그게 사진이 계속 찍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엄마 눈에는 또 사위랑 또 되게 친해요, 둘이. 엄마가 사위를 되게 이뻐하는데 우리 엄마 눈에는 이제 김호연 씨가 키도 막 183이고 막 이러니까 사위는 너무 잘생겨 보이는데 나오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딸이 통통하니까. 너무 둥둥하게 찍히고 사람들이 다 이제 아유 딸 임신했냐고 다 주변에서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너무 속상했던 거지.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저희 집에 올라오시면 한 달 계실 때도 있고 보름 계실 때도 있는데 밥을 안 줘요. 밥을 안 줘요. 살 빼라고. 너무 슬픈 게 저희 엄마가 요리 솜씨가 세상 좋아요. 그냥 우리 엄마는 김치만 그냥 하나 밥에 올려 먹어도 미칠 것 같은 거지. 또 침이. 침이 지금 또. 아니 근데 저희 엄마가 정말로 우리 아빠가 이제 건축업 하셔가지고 옛날부터 아저씨들 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요리 솜씨가 대단하신데 올라올 때마다 진짜 택배가 몇 박스가 와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해서 한 상 차려서인데 나는 못 먹게 하는 거야. 진짜 이게 농담이 아니라 되게 잔인하게 못 먹게 하는 거야. 고문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누구 자식인지 모르겠는 거야. 시부모님 올라오셔도 아들 챙기고 우리 엄마 올라와도 사위 챙기고. 근데 저희 엄마가 약간 몸이 안 좋으셔서 운동하셔가지고 60 넘으셨는데 10kg를 빼셨어요. 10kg? 네, 그래서 건강하게 운동하면서 엄마가 되게 엄청 건강이셨거든요. 나도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고. 할 수 있다고. 너는 TV에 나오는 사람이고 사람들이 다 보는데. 그러면서 패티김 선생님 얘기를 하시면서 패티김 선생님은 평생 저녁을 먹은 적이 없대! 막 이러면서 한 번을 먹고 싶은 걸 먹은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너 밥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엄마 오면 그 숨어서 밥을 먹을 때도 있고. 어떡해. 그래서 그 둘이서 엄청 그렇게 밥을 나 빼고 먹어요 또. 그래도 엄마 그 정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서로 오면 결심을 그래서 지금 빼니까 엄마 그래서 좋아하시겠네요. 지금 제가 한 17kg, 18kg 뺀 거예요. 와, 대박. 진짜 네. 인간스리다. 그래서 이제 5대 마지막쯤 와 있는데 엄마가 진짜 좋아해요. 그리고 살이 빼니까 이렇게 동치미에서도 불러주고 그러니까요. 이곳저곳 불러주고 일도 이러니까 더 많고. 너무 많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아이고 너그 딸내미 진짜 이뻐졌더라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아이고, 그래. 엄마도 잔소리 들을 만해. 좋아해. 근데
근데 진짜 엄마 때문에 원동력을 얻은 거죠, 진짜로. 잔소리가 아니네요, 그거는. 네, 그렇죠. 근데 어릴 때 어떤 잔소리 들으셨어요, 엄마한테? 저희 어머니는 뭐 6남매를 키우다 보니 잔소리를 거의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못 들어본 소리는 제가 아무리 시험 전날 뭐 소설책을 보고 있거나 만화책을 보고 있어도 너 공부 안 하니? 이란 소리는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어요.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제일 엄마가 안 계시니까 제일 그리운 게 엄마의 잔소리거든.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근데 제가 놀란 게 이 주제가 300회에 왜 나왔겠어요? 젊은 여성들의 커뮤니티를 가보면 우리 엄마는 맨날 전화 와서 밥은 먹었니? 맞아요. 똑같아. 애들 뭐 남편은 뭐 김서방은 해 먹였어? 애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밥 먹였냐고 전화하는 엄마들의 결혼 후에 이어진 잔소리가 듣기 싫다고 하는데 저는 선배로서 정말 그런 잔소리 해줄 엄마가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아느냐라고 좀 해보고 싶고요. 지금 제 머릿속에 기억 남아있는 엄마의 잔소리는 없어요. 그래서 잔소리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기억나는 잔소리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막내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항상 뭐 먹었니? 예, 밥 먹어라. 먹은 얘기. 끼니 굶지 말아라. 결혼을 했어도 불구하고 시집 가가지고 애도 낳았는데도 끼니 굶고 다니지 마라. 밥은 먹었니? 맨날. 그러니까 옛날에 얼마나 못 먹고 살았길래 일어나 내가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요. 엄마, 밥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딸이 나한테 가끔 그런 짜증을 낼 때 아, 이거는 이 엄마는 그냥 숙명적으로 자식들한테 먹으라는 거예요. 뭐든지 못 먹어서가 아니라 그냥 너 밥 먹었니? 전화만 해도 밥 먹었어. 저도요. 아침 먹었니? 점심. 딸한테 똑같은 얘기 이거는 숙명적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자식들이 먹지 말래. 너 밥은 먹었니? 아니, 먹었어. 그거야. 끝! 밥 먹으라고 싹! 밥 먹었니, 그래. 너 우리 밥 엄마도 먹었니? 먹지 말라 그래요. 아, 여기 있구나. 자식들은 그걸 잔소리라고 하지만 그 잔소리 들을 때가 좋은 거예요. 네. 나는 오늘 얼마나 내가 많이 울을까 이 걱정을 하고 사실은 나왔어요. 응. 그냥 엄마라는 이 단어 하나만 들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모든 여자가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이렇게 꽃띠 때는 몰라요. 자꾸 나이를 먹어갈수록 아니 나이가 왜 50이 넘었고 60이 넘어도 엄마가 더 그리워. 이걸 생각해 보면 지금 엄마가 살 빼라고 그러는 거는 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알죠. 엄마 아니면 그 얘기 못하니까. 그렇죠. 엄마 아니면 그 얘기도 못하고 사실은 들을 때 울컥울컥 하는 게 저는 또 이제 아빠가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충분히 알아서 엄마하고의 이런 순간들이 진짜 안 계시면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걸 너무 이제는 아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좀 울컥울컥 할 때도 있었지만 너무 소중한 거는 맞아요, 진짜. 그리고 먹는 생각만 하지 말고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해요. 언니, 나왔다. 갑자기 어머니가 갑자기 빙이 되셔가지고. 아니, 지금 놀랐어, 나 놀랐어. 엄마 경북에서 올라오신 줄. 갑자기 빙이 되셔서. 마지막이에요. 엄마 반대로 먹지 마라. 이거는 좀 나아. 먹어라. 배 터지게 먹었는데 살안 찐다고 계속 먹으라는 거 이것도 고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그 얘기를 한 바로 번도 이어서 하실 줄이야. 아니 한 번도 살쪄본 적이 없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임신을 했어도 애가 4.5kg 나왔는데 5kg 이상 불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체질적으로 어떻게 그러지? 체질적으로 근데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몸은 마르는데 배는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살찐 것보다 더 마른 게 나쁜 게 뭐냐면 꼭 이티 같아요. 여기는 요즘에 다 영덕계 말랐고 몸매라고 해요. 그거. 그걸 영덕계라고 되게 영덕계. 그러니까 이것도 스트레스인데 우리 엄마는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야였니? 좀 먹어라. 먹고는 다니니? 안 먹고 어떻게 다니냐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먹지 말라는 거 이상 정말 짜증나요. 저희가 공감을 많이 못 해가지고 지금. 아니 정말 잔소리를 늘 듣는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금보라 마담님이 어머니 전화 한번 우리 엄마랑 저랑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엄마 세련되지도 못했고 뭐 막 이렇게 옛날에 참 멋쟁이였는데 이상하게 아빠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가 좀 변하셨어요. 그리고 대화가 너무 단조라서 우리는 30초 이상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렇게 매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전화 걸면 똑같아요. 엄마 어디야? 넌 어디야? 밥 먹었니? 밥 먹었니? 별일 없니? 별일 없어? 엄마 그럼 끊어. 됐지. 그리고 하루만 안 하면 무슨 일 있니? 이거거든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화를 해도 우리 엄마는 똑같은 말씀을 하실 거예요. 아마. 진짜 그런가? 네,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는- 말씀 안 하셨죠? 일부러? 우리 엄마는 몰라요. 그냥 내가 일만 한다고 하면 좋아해요. 우리 엄마는.
처음엔 방송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아니, 안 하죠. 원래 제가 한 3, 4시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애미, 엄마 어디야? 집이네? 점심은? 점심 먹었지. 이제 끝나고. 어디야? 일하고 있어, 엄마. 엄마가 좋아하는. 아이고, 더운데 혼난다, 그려? 이래. 아유, 그래도 지금 젊어서 이러는 게 제일 행복해. 엄마, 나 내일 모레면 60이야, 60. 엄마, 내가 뭐가 젊어. 나도 병들어서 이제. 그게 좋은 거요. 어머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지금 방송이에요, 어머니. 그러세요? 아니 어머니, 예. 금보라 씨가 일 많이 하는 게 좋으세요? 아유, 건강해서 이러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요? 그럼 노는 건 싫으세요? 아유, 그러면요. 아니, 근데 어머니 평소에 잔소리 하시는 편이세요? 안 하시는 편이세요? 저요? 예. 잔소리 안 해요. 너무 착해갖고 잘해요. 뭘 잘하는데, 엄마, 내가? 다 잘했지. 아빠 닮았어. 승격이 그냥 그래서 그랬지. 승장이 아빠 닮아서. 승장이 그래서 그렇지. 우리 엄마 제일 불만이 맨날 속없이 착하다고. 근데 엄마 남들은 나 착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엄마밖에 없어. 아이고, 너하고 너희 큰오빠하고 다 속었어. 네 아베 닮아서. 오늘 고맙습니다, 어머니. 예. 정신 꼭 보세요. 예, 예. 어머니 조심하세요.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목소리만 들어도 건강하신 게 느껴지네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우리 엄마요, 80이 다 됐는데, 예. 근데 우리 엄마가 진짜 미인이었어요.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우리 엄마가 어느 정도 미인이었냐면은, 멋쟁이였냐면은, 이랬거든요, 옛날에도. 50년 전에도 이렇게 멋스럽게 멋내고 이러고 다녔던 분이에요. 너무 예뻐. 예, 우리 엄마가. 짧은 미니스커트. 예, 이게 저고, 이게 우리 엄마 어렸을 때고. 너무 예뻐. 외국 예, 우리 엄마 어렸을 때, 나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50년도 넘은 외출할 때 이렇게 멋쟁이였는데 어느 날서부터 한 말만 똑같은 말만 해요. 세련되지도 않아졌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자식들 키우다 지치고 아빠가 또 사업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엄마가 살림도 어떤 때 책임져야 되고 이러니까 거기서 많이 이렇게 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얘기하다 보면 짜증이 나. 그래 맞아. 마음은 알지만 얘기하다 보면 내가 또- 힘들어도 일하는 게 우리 엄마는 좋대잖아. 맞아. 아니 남자분들은 남상희 씨는 잔소리 듣고 크진 않았어. 저는 진짜 이 심진아 씨 어머님 등등 이런 분들 몹시 부럽습니다. 왜요? 저희 어머님은요, 제가 오죽하면 그런 생각도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아마 입에서 곰팡이가 피지 않을까? 왜? 말씀을 안 하시니까. 아니 심지어는 어떤 정도였냐면 저희 어렸을 때부터 판소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이나 겨울에 이 절에 가서 공부를 해요. 산 공부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종교가 불교가 됐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도 이제 불교를 믿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은 저 어렸을 때 새벽 기도를 나가셨어요. 교회로. 새벽 4시 되면 막 이 식구들 깰까봐 조심조심 막 성경책 챙기셔가지고 어디 막 도둑질 가시는 분처럼 몰래 가셔서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아침에 오셔서 또 밥 차려주시고 막 이러셨거든요. 근데 저희 집은 어땠냐면 또 제가 이제 스님들하고도 친분이 있으니까 저희 집에 스님들이 오셔서 주무시고 가시고 또 저희 어머님은 그 집사님으로서 열심히 주여 하시는데 스님들 공양 이렇게 해드린다고 막 두부 들기름으로 굽고 김게 굽고 이렇게 해서 스님들 이렇게 공양해드린다고 하고 그런데도 절대 어머니께서 너 교회 다녀라 너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일절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우리 친척들도 니네 집 이상하다고 엄마는 교회 다니는데 왜 너는 절에 다니냐고 그럴 정도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여쭤봤죠. 어머니 이제 내가 아빠하고 내 자식 있으면 내 종교를 이렇게 따르라고 믿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어머님 뭘 믿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르게 행동하면 된다. 그리고 나는 너를 믿는다.
그러니까 너무 믿으시니까 말씀을 안 하셔요. 오히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이게 믿음이건 아는데 그래도 또 자식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잔소리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제 잔소리 듣고 지금은 절에 다니세요. 완전 반대잖아. 아니 근데 예. 우리 엄마한테 잔소리 들은 적이 없어요. 알아서 다 해서.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잔소리 들을 일이 없네. 어떤? 너무 잘해서. 공부는 알아서 지가 알아서 잘하고. 먹는 거, 아니, 먹는 건 알아서 다 챙겨 먹고. 없어 그러니까 엄마가 특별히한테 잔소리 할게 저런 아들 재수 없어. 왜 재수가 없어요? 아니 그래도 엄마한테 좀 기대는 맛이 있고 엄마한테 앵기는 맛이 있고 이런 아들이 이렇게 엄마 입장에서 보면 좋더라고요. 뭔가 그래요? 부족해서 엄마에게 좀 도와줘 이런 해줄 게 느낌이지. 있는. 엄마 내가 알아서 다 해. 엄마 참견하지 마 이러면은 재수 없어. 그래도 잔소리 비슷한 것도 안 들어보셨어요? 아니, 들은 게 없어요. 자라. 궁금한 거니까. 이게 무슨 동화책 같은 얘기야. 이제 같은데 와 잘하고 그랬어요. 엄마가. 난 자냐? 아니지, 또 자냐? 예. 아니, 근데 지금 엄마들의 잔소리만 얘기를 했지만 어느 순간 아빠가 나이 들면서 집에 있는 시간도 더 많아지고 하면은 눈에 이래저래 보이니까 생전 뭐 안 하던 잔소리들을 하게 되는 경우 있지 않나요? 아빠가. 예. 예. 저는 그런 게 좀 사실 싫은 게 저희 아빠가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정년 퇴임하시고 엄마랑 거의 함께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평상시에 엄마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를 엄마랑 이렇게 도란도란 대화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건데 제가 한 번씩 가면은 그제서야 엄마도 여기 있고 저도 여기 있으면 엄마한테 할 얘기를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지 알죠? 근데 그게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난 당신이 이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도 될 거를 봐라. 너가 엄마는 이런다. 이렇게 아, 이러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러는 듯이. 예. 그래서 저는 그게 또 너무 듣기 싫으니까 엄마랑 그때는 갑자기 사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막 아빠를 다시 대적해서 엄마를 보호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아빠 엄마한테 원할 게 아니라 아빠가 청소해야 돼. 아빠가 설거지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제 남편도 그렇게 평소에 말이 없던 사람이 이제 네. 저한테는 못하고 딸 보면서 야 제발 좀 치우고 살아라. 네 엄마처럼 어지르면 큰일 난다. 네가 나같이 착한 남편 만나려면 보장이 없다.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그렇다고 딸이 맞아요 아버지 말씀 잘 듣겠습니다. 이런 답이 나올 리가 있나? 아빠나 잘하세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그 세 명이 앉아 있어서 이제 아빠가 엄마 그 약간 이르듯이 막 얘기를 하면 제가 엄마 편을 막 들어드리잖아요. 그럼 그때 엄마가 그래 이래야 되는데 그 기회를 저를 이용해서 타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엄마가요 괜찮다 그래도 니네 아빠 이러이러한 점이 좋다 라고 막 장점을 막 커버하시면서 내 남편이다. 이거.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만 중간에서 나 뭐 했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용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엄마 아빠 진리예요. 사이에서 제 3자가 된 느낌. 역시 부부가 더 가깝구나.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소리는 약간 잔소리도 아니고 궁시렁궁시렁 소리처럼 아유 뭐 엄마도 여행 가고 돈이 어디 있어서 가냐. 옆에서 옆집은 뭐 건조기도 샀다는데 나는 그냥 털어서 놀면 된다. 뭐 이런 거 하고 이러면 아니 그러면 그 은근히 스트레스 받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네. 궁시렁 대시는 말씀 원하시는 거. 누구네 옆집은 뭐 이번에 새로 한복을 사 입었다는데 나는 뭐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네. 또 어느 때는 전혀 의도적이지 않은 말씀하실 때가 뭐냐면 나는 늘 어디 편찮으세요? 그러면 안 아프다 하시는데 주무실 때 네. 앓는 소리를 자기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듣고 있는 모습은 깨워서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하면 깨셔가지고 왜? 그러면 어머니 앓는 소리 하시는데 아니야 나 안 아파. 왜 그래? 자 자기 내버려둬라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제 연극했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연극할 때는 참 많이 벌지를 못하잖아요. 뭐 김영선 선생님이 옛날 연극하실 때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그때 많이 못 보니까 어머니 용돈 드린다는 자체가 그냥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가능했던 부분인데 제가 얼마를 벌든 한 달에 얼마씩을 드려야 되겠다 마음 먹으니까 현금으로 드리면 이게 어떻게 쓰게 돼요. 생활비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자동이체를 바꿔놨어요. 그럼 자동이체를 바꿔놓으면 그 돈은 없는 걸로 치는 거야. 그럼 어머니한테 그 돈은 꼬박꼬박 어머니 통장에 꽂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없는 살림 우리 집사람이 빈병도 팔아다가 뭐도 먹고 내가 좋아하는 거 뭐도 이렇게 사다 먹고 이래요. 막 그러면서 어렵게 살았는데 그러면서 내가 또 어머님 집에 들리게 되면 장가가고 나서 들리게 되면
또 그 없는 돈에 또 속고정해서 꺼내요. 그럼 요만 지갑이 하나 오는데 그거를 또 잊어버리실까 봐 핀에다가 고무줄 이렇게 연결해 놓으셨어. 그걸 꺼내가지고 10,000원짜리 꼬집꼬집한 거, 예, 그 안에서 끄집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들이시죠. 너 갈 때 너 이거 갖고 편하게 가라. 너 필요할 때 써라. 그 마음이 그러니까 참 많이 못 드리면서도 어머니 없는 돈에 그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꼬깃꼬깃한 그 돈을 이 가져갈 때 이 돈은 또 안 받아가면 또 마음이 서운해하시니까 다음에 그걸 몇 배로 해서 갖다 드려야지 마음으로 받아오긴 해요. 그러니까 주머니 항상 그 주머니가 일주일 한 달에 내내 있을 때도 있어요. 다시 갖다 드리려고. 근데 네. 그런 상이 정말 어머니 상, 신사임당 상을 받아야 되는 어머니 상인 것 같고 저희 어머니는 나는 비교하는 어머니들을 이해를 할 수 없어. 자식의 그거는 기를 다 죽이는 거야. 내 자식은 내 자식만으로 충분해야지. 안 그래? 그런데 나래는 틀면 나온다. 비교. 네? 그러니까 너랑 나래를 비교하진 않는데 나래는 틀면 나온다. 아이고 이번 여름 폭염 얼어 죽을 정말. 어? 나래 엄마는 차를 타고 다니겠지? 나는 걸어서 쓰레기를 버리러 다녀야 되고 어차피 쓰레기는 걸어서 가잖아요. 차 타고 버리고 그렇게 해야 되고 완전 이게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너가 영희야 뒤쪽 앉아봐라. 아이고 너가 앙대호 때 조금만 분발했으면 우리 집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겠지? 약간 이런 식이니까 오히려 질문을 하면서 저를 비교하니까 그게 더 슬픈 거예요. 야, 이건 잔소리가 아니라 질문인데? 엄마 왜 이렇게 잔소리 하세요? 하기에 너무 애매한 거예요. 질문이야. 질문이에요. 너가 분발했으면 우리 집이 좀 더 나았겠지? 그렇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 너는 어떻게 얘기를 해? 처음에는 얘기했죠. 그렇죠. 그렇겠죠, 엄마. 더 열심히 할게요. 저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제 스스로 느끼는 거지만 전 정말 뭘 해도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줬죠. 근데 그것이 계속되고 왜 나래 씨가 계속 나오니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이제 제발 좀 그만 잘하자 이렇게 되는 거. 저도 보란 듯이 이번에 딱 다 쉬고 저 코빅도 다 쉬고 여행을 보란 듯이. 저 원래 돈 같은 거 잘 안 여행이 안 하는데 정말 보란 듯이 막 즐기고 있죠. 근데 그때 동치미는 왜 안 쉬었어요? 동치미는 전 쉴 수가 없어요. 감독님 제가 동치미를 쉬면은 정말 지금 제주도 갈 돈도 마련이 되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꾸로 보면 자식들이 어머니들 나이 들면 걱정해서 하는 말도 부모님한테 상처가 되고 잔소리가 될 것 같잖아요. 저는 제 딸이 저를 굉장히 우습게 봐요. 왜냐면 얘네들은 SNS나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게 아주 장난감 다루듯이 하잖아요. 근데 저희 라디오 하나만 사도 이렇게 사용하는 매뉴얼 북을 보던 시대거든요. 하나하나 뭐 콘센트 꽂는 뭐 다 하는데 이걸 모르니 황당하기 짝이 없고 제 딸 앞에서 제가 이렇게 바보가 되는 느낌? 엄마 좀 저더라도 엄마 몸한테 안 미안해? 제발 좀 적당한 거 좀 먹어. 그러면 분명히 저를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저는 기분이 나쁘지? 제 자식들의 잔소리 기분 나쁠 아이가 된 거죠, 저도. 근데 사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전세가 역전이 돼서 심지다 마담님은 어머니한테 잔소리 안 하세요? 저는 제가 이제 서울 올라온 지 이제 16년 정도 됐는데 이제 그와 동시에 이제 저희 엄마도 제가 서울에 있으니까 이제 자주 올라오시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워낙에 시골이다 보니까 저희 시골은 20분이면 모든 곳을 다 갈 수 있어요. 걸어서. 그래서 시내 버스 이런 게 없고 지금 아직 패스트푸드점 하나도 없고 이런 곳이에요. 아직도. 그렇다 보니까 저희 엄마가 서울에 이제 자주 오셔서 제가 저랑 다닌 지 지금 15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혼자 못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우리가 목적지가 우리 집에서 만약에 어디 엄마 가야 되는 병원이다 이러면 자 엄마 집에서 이제 나오재 자 지금부터 해봐래 해갖고 맨날 연습을 해요. 그래서 근데 막 그거를 참지 엄마가 뭘 틀렸지만 근데 우리가 타야 될 만약에 버스가 왔어 저거 타야 되는데 놓치면 안 되는데 더운데 막 이렇게 하는데도 참아 그 놓쳐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는 답답해서 나도 모르게 이제 흥분이 되는 거야 엄마한테 짜증을 내게 되더라고요. 엄마 내가 몇 번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몇 번을 얘기하면 뭐야 너가 모르겠는데 웃자라고. 맞아 이렇게. 내가 모르고 싶어서 모르나. 이거 하도 복잡해서 모르겠다. 내가 그냥 걸어다니는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김원희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엄마가 오면은 뭘 하나 병원이든 뭐 어디 친구분 만나러 가든 여행을 가든 그게 인천공항이건 어디 병원이건 다 데려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일이 없으면 모르는데 일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걸 이제 다 해야 될 때 답답지. 답답하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있나요? 또 엄마인데. 근데 요즘에
얼마 전에 엄마가 처음으로 우리 집에서 한 번 그 강변역 동서울터미널까지 한 번을 갈아타야 돼요. 난 코스가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5호선인데 2호선을 한 번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성공하고 드디어 해냈어. 2호선으로 왔어. 너무나 기쁘잖아요. 그래서 그 엄청 기뻐하니까 엄마도 진짜 내가 이거를 자식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혼자 이걸 해냈다는 그 뿌듯함에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꾸준히 천천히 하다 보면 한 좀 있으면 더 잘 되겠지. 저는 사실 최근이에요. 우리 엄마가 지금 혼자 사시는데 대형 냉장고도 필요 없지만 냉장고를 열면은 뭐가 있는지 몰라요. 냉동실에 검은 비닐봉지로 한 3, 4년 된 것서부터 3, 4년. 짧게는 작년에 송편까지 제가 며칠 전에 콩국물을 해갖고 이제 칼국수하고 이제 다 오이채를 쎄갖고 엄마 이거 그냥 빨리 드셔 이거 콩국물 그래서 냉장고 넣으려는데 우리 엄마가 못 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늦게서 엄마 내가 넣고 가야지 이거 상해 더워서 열었는데 뭐가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엄마 냉장고를 혼자 먹을 것만 여름에는 3일분만 겨울엔 일주일분만 이랬는데 못 열게 하는데 열었는데 뭐가 이렇게 물통 같은 게 막 쏟아지고 그러는 거니까 거기서부터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엄마 왜 이렇게 사냐고 여름에는 이게 다 균덩어리라고 제발 이러지 말라 그랬더니 아니 자기가 정리하려고 정리한다는 게 지금 40년이야. 40년 동안 정리가 안 돼요. 그래갖고 한 번은 내 동생을 시켰어요. 야 가서 엄마 집에 가면 한 50년 전에 양은 냄비 같은 거 있으니까 다 버려라. 버렸어요. 우리 엄마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속 안에 돈 검은 봉지에서 돈이 쏘는 거예요. 돈 검은 봉지에서 돈이 쏘는 거예요. 옛날 어른처럼. 어떡해. 옛날 어른들은 왜 도둑놈 들어올까 봐 이렇게 옛날 주전자에다 비닐봉지에서 이렇게 넣어놓잖아요. 버려갖고 난리가 난 거예요. 못 찾죠. 벌써 다 주워갔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내 동생한테 그랬어. 야, 이 집안에 곰팡이가 피든 양은 냄비가 70년이 됐든 버리지 말고 그냥 놔두고 너나 나나 보지 말자. 그러니까 제가 잔소리를 하게 돼요. 아니 제가 금보라 마담님 얘기 듣고 보니까 생각나는 게 저도 이제 항상 저한테는 엄마는 엄마잖아요. 어떤 나이에 있으시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엄마가 이제는 할머니가 된 지 꽤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걸 알아야 돼. 아직도 그걸 못 받아들이고 있다가 이제 친정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할머니의 생활 방식인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엄마 세탁조 청소도 한번 해야 돼. 엄마 화장실을 이렇게 해야 돼. 엄마 접시를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잔소리를 너무 듣기 싫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엄마가 화를 확 내시면서 너는 니네 집에 가서나 그렇게 하고 여긴 내 공간이니까 다음에는 대구 오면 호텔 가서 자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치 지적질할 거면. 근데 그때 되게 속상하면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영역인데 그걸 존중해줘야 되는데 내가 너무 막 들어갔구나 하는. 근데 보면 또 하게 돼.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